철강 업계는 요즘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1년 내내 온도 1500도 이상을 유지해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 그러니까 용광로가 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환경단체들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용광로 안전밸브인 분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고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열흘 동안 용광로 조업을 멈추라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용광로가 열흘 동안 멈추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적어도 석 달이 걸리고 손실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업 정지 처분 이전에 명확한 조사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철소 조업 정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소식을 접하면 경악하는 일인데요. 자, 어떠냐 하면은 우리 포항제철 대표적으로, 근데 포항제철 말고도 당진, 그다음에 광양까지 다 유사한 지금 사태가 벌어져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제 포철을 중심으로 말해보죠. 포철 같으면 경상북도입니다. 이 경상북도가 뭘 내리려고 하냐 하면요, 조업정지 시비를 내리려고 해요. 자, 조업정지라는 게 뭡니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주점인데 미성년에게 술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10일 이런 식의 겁니다. 영업정지가 보통 가게에도, 보통의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엄벌이에요. 그게 단순히 10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이렇게 한번 끊기면은 못하는 기간만이 아니고 손님층이 다 떠나고 막 딴 곳을 찾게 되니까 마치 새로 땅을 갈아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게 어떤 영업 경우에도 그렇게 심각한데 제철소는 어떻습니까? 제철소는 많은 기사들과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영업 조업 정지, 결국 제철소의 영업 정지라는 건 그 고로를 못 돌리게 하는 겁니다. 조업을. 10일이 쇳물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다시 제대로 이렇게 온도를 갖추고 하는 것에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6개월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우리는 10일밖에 안 내렸는데 무슨 소리야 해봐도 이 사업장의 특성상 그것의 효과가 6개월간 고로를 가동 못하는 그런 굉장히 파국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조까지 나서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회의를 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출 시설이라는 게요, 브리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리더라는 게 이 고로에 달린 어떤 내보내는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제철업을 하는 데는 유럽, 일본, 중국 많으니까 모두 브리더를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개방해서 고로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은 법에서 사실은 절차가 개선 명령을 거쳐서 조업 정지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법을
아주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근거인 3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33조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 개선 명령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 다음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것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개선 명령을 거쳐서 그게 안 됐을 때 명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개선 명령 과정을 안 거쳤어요. 그리고 조업 정지로 바로 간 겁니다. 그럼 조업 정지로 바로 가는 게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대기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자, 조업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것도 조업 시간의 제한 인하해서 보다 완화된 항목을 두고 있어요. 여기도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게다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급박한 상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나오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내릴 정도로 급박하냐?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우리가 이렇게 중국 미세먼지로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만큼 급박하냐? 양이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왜 1항으로 가서 개선 명령을 하고 어떤 개선 조치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엄청난 타격을 주는 조업 정지로 가버리냐는 것이죠. 누구 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 조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옆에 경쟁국인 중국 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 보지 않고 법조항에 있으니까 나는 이대로 한다.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럼 무책임한 행위이죠. 보통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을 자의적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대로 나는 해버린다. 근데 조문에는 사실상 개선 명령도 있고 급박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데 이 결합돼 있죠. 자의적인 판단이. 자, 급박하게 본다 나는. 환경상 피해, 건강상 피해가 급박하다. 그러니까 조업정지 명하는 게 뭐가 문제야. 법에 따라 한 거야.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권 들어서 도대체 국가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 정권에는 생각의 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극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정당할까? 정부나 정부기관, 각종 공적 제도에 속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익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중요한 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될까 그럼? 정상적일까? 저는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수십 년간 소위 민주화 운동, 주사파 영향, 각종 좌익 사상의 영향 속에서 어떤 게 팽배해 있냐 하면 국가주의하고 국가를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의 건국, 호국, 부국, 우리 산업화 과정 속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국가주의의 폐해, 그래서 개인을 죽인 것, 자유를 죽인 것, 이렇게 말하면서 혼동이 되어버려요. 개인 자유하고 국가하고 배치됩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이란 말도 혐오해요. 그게
마치 국가주의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개인 자유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을 보죠. 그들이 아무리 유럽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럼 미국은 국가주의가 팽배해서 개인과 자유가 무시된 거겠네요. 좀 우습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에 대해서 세계의 개인주의, 어떨 때는 미국의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문제라고 지적하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팽배한 자유주의적 풍조, 개인주의적 풍조, 그런 것들이 너무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고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은 또 국가주의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모순인 것입니다.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라는 틀은 개인이랑 자유라는 거랑 같이 가는 겁니다. 개인이 만약에 국가라는 보호막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에 가면은 여권 없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무국적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강한 국가일 때 그 개인을 잘 보호하지 않습니까? 자, 국가와 국가 내의 법 체계, 제도가 주는 보호가 없이는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적 자유나마 자유의 공간이 허용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지금 우리 사고의 틀이 굉장히 심하게 거의 허물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도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주민이라고 그래야 편안해하고 시민, 인민 그러면 좀 개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국민이란 말 정당한 것입니다. 국가라는 말 개인 자유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 그리고 나아가서 국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틀들이 굉장히 무시되면서 이번 조업정지 사태 그리고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소위 사법농단이라면서 한일 협정에 관계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법원이 조심스러워했던 것도 바로 이런 국익, 국가 간의 협정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을 신중하게 고려했던 태도를 마치 무슨 중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문제죠. 사법부가 국가 없이 존립할 수 있나요? 국익을 무시한 사법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를 무시한 자연법적 태도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럽의 대륙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대륙의 나라의 그 사상들은 대체로 국가 전체로 스며들지 못하고 사상 차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국가와 자연법을 함께 고려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변의 원리, 자연법적 원리, 그렇게 사고를 한 영국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이 현대적 법치를 꽃피웠습니다. 국가와 자연법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자연법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의 원리, 불변의 원리, 어떤 법원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찾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정당하게 우리 법치, 자유민주주의, 우리 국가를 꽃피우는 또 그래서 개인을 꽃피우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업정지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정신 차리고 박명재 의원 조금 발언한 것 같은데 의원 개인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될 의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조금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